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김강호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지수 법칙과 곱셈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법칙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 입장에서 너무 뜬금없이 등장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용어 정리를 했다시피 차수의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몇 번 곱해졌는지, 그러면 몇 번 곱해져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등등 간단한 지수 법칙은 필수로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지수 법칙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 6번과 7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통수학 1에서는 6번과 7번 같은 경우는 공통수학 1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크게 도움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6번과 7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과 7번 같은 경우는 A의 영승이 1인 거와 A의 1승이 A인 거와 그리고 A의 마이너스 1승이 A분의 1인 거, 또 A의 마이너스 M승 같은 경우가 A의 M승분의 1이다 라는 총 4가지 형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정리해드릴 테니 확실히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A의 1승이 A다 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일 겁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A의 1승 같은 경우는 뒤에 플러스 0이 생략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A의 1승 더하기 A 0승이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A의 1승 곱하기 A의 0승이라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가 원래 거인 A와 동등하기 때문에 같다라고 한다면 약분이 되겠죠. 따라서 A의 0승은 얼마다? 1이라는 거는 증명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수의 0승은 1이다 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A의 마이너스 1승이 A분의 1이다 라는 걸 보게 되면 여기서 0승을 한번 활용할 겁니다. 이 친구를 활용하게 된다면 A의 0승 같은 경우는 A의 1승에 더하기 마이너스 1승과 동일해지겠죠. 따라서 또 지수 법칙에 의해서 A의 1승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승이 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A의 0승이 1이므로 는 1이다 라는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얘들 같은 경우가 A의 마이너스 1승 같은 경우는 A분의 1이라고 간단히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A의 마이너스 M승은 A의 M승분의 1이다 라는 거는 여기서의 지수를 M 더하기 마이너스 M으로만 고쳐주게 되면 여기서의 지수 같은 경우도 M승이 될 거고요. 여기서의 지수는 마이너스 M승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마이너스 M승 같은 경우는 A의 1승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A의 M승분의 1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하게 되면서 간단히 4개의 형식이 증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수 법칙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6번과 7번 같은 경우는 자주 쓰이긴 하지만 특히나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자주 쓰이긴 하지만 이렇게 증명된다는 과정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기회에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에 보시게 되면 지금부터 봐야 될 거는 곱셈 공식입니다. 제가 공통수학 1 과정에서 외우라는 게 많이 없어요. 그 중에서 하나인 곱셈 공식에 대해서 볼 겁니다. 곱셈 공식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것을 빽빽하게 써서 외우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문제를 보게 되면서 문제가 익숙해졌을 때 이 부분에선 이 공식을 써야겠구나 라는 게 인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을 써서 외우는 것보다 그냥 문제를 풀면서 옆에 곱셈 공식을 펴놓으십시오. 펴서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게 무엇인지 살펴봐서 내가 이 부분에선 이 곱셈 공식을 써야 되겠구나 라는 걸 확실히 인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은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대응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곱셈 공식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곱셈 공식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배웠던 우리가 중학교에서 충분히 볼 수 있던 곱셈 공식이 있고요. 그다음부터 이렇게 많은 곱셈 공식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나오고요. 또 더 나가서 교육과정 외의 형식까지 많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각각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어떤 공식이 있었는지 체크하셔도 좋고요. 혹은 시중 교재에서 보게 되면 곱셈 공식이라고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빡지 쓰듯이 쓸 게 아니라 직접 문제 옆에 대응시켜서 어떤 걸 써야겠구나 라고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곱셈 공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거고요. 직접 어떤 식으로 설정해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오게 되면 그럼 3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x-3, x-2, x-1, x 플러스 2다. 얘를 전개를 한다고 그랬죠. 단순히 얘를 갖다 쭉 다 전개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쓰이는 거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x 플러스 a에 x 플러스 b라는 녀석을 전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만들고 훨씬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보게 되면 x제곱에 더하기 a 플러스 b에다가 x에 더하기 ab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x제곱의 개수는 1이다 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a 플러스 b로서 상수항의 합이 x의 개수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을 보게 되면 a, b가 되어 있어서 두 개의 상수의 곱으로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기준을 잡아야 될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 x-3, x-2,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총 4개의 1차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나는 x개수인 두 개의 합이 일치하는지 체크, 아니다, 그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곱이 일치하는지를 두 번째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해 본 결과 x-3과 -3과 플러스 2를 더하면 -1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또 얘들 둘이 더하게 되면 뭐가 되겠죠? -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 두 개씩을 각각 전개를 시켜주자가 되겠죠. 그래서 전개를 시키면 x제곱에 x에 -6이 있고요. 또 안에 있는 걸 전개를 하게 되면 x제곱에 x에 -2다라고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공통 부분인 얘와 얘가 보이겠죠. x제곱 x가 공통 부분이구나.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를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의 문자로서 바꿔볼까? 이렇게 되면서 얘들이 a-6에 a-2다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겠죠? 얘가 전개를 하게 되면 a제곱에 그 다음에 -8a에 플러스 12다. 이렇게 되면서 얘들 같은 경우가 완성이 되게 되겠죠. 자, 이거 다음에 얘들 같은 경우 a 자리에 이제 x제곱 x만 집어넣으시게 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x제곱 x의 전체 제곱이니 x4승에다가 -2x3승에 플러스 x제곱이 남았고요. 뒤에는 -8에다가 x제곱 x에 플러스 12다. 이렇게 되겠죠. 해서 얘를 정리를 쭉 하게 되면 x4승에 -2x3승에 자, 계산하게 되면 -7x제곱에 플러스 8x에 플러스 12구나 라고 해서 정답이 체킹 되게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원리다? 4가지의 곱셈이 되어 있으면 그 중에서 두 가지 나눌 건데 그 중에 x 앞의 개수가 합인지 아니면 상수의 곱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공통적인 걸 찾아서 이러한 식으로 전개를 하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잠깐 스페이스바를 누른 다음에
앞에 있던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어떤 곱셈 공식을 이용해야 되는지 한번 대응해 보라고 드렸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 살펴보셨습니까?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이용해야 될 것 같죠? 앞에 있던 A 빼기 B가 5고 B 빼기 C가 마이너스 2였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던 형태에서 얘가 얘기하고 싶었던 곱셈 공식, 요게 형태에서 곱셈 공식 어떤 게 이용되겠죠? 2분의 1에 A-B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B-C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C-A의 전체 제곱과 같다는 이 형식이 대응된다는 걸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들 같은 경우가 A 빼기 B 혹은 B 빼기 C, C 빼기 A만 안다면 충분히 풀릴 거기 때문에 앞에 있던 얘기에 대해서 A 빼기 B가 5고 B 빼기 C가 마이너스 2이므로 우리가 궁금했던 C 빼기 A만 알면 되겠죠. 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A 빼기 C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가 A 빼기 B 얘가 5고요. 얘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2고요. 얘가 마이너스 3이므로 각각을 제곱해서 나타내면 간단하게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체크하게 되면 2분의 1에 25에 더하기 4에 더하기 9가 되면서 얘들 같은 경우를 다 더하면 19가 나오겠네요. 정답은 19다. 이런 식으로 체킹되고 끝이 나겠죠. 자, 이렇게 곱셈 공식에 대응돼서 어떤 게 이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추가적으로 이 이후의 강좌인 문해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던 A 빼기 B가 5고 B 빼기 C가 마이너스 2일 때까지를 끊습니다. 그러면 뭐뭐일 때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거는 수학적으로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 조건에 해당됐을 때 미지수가 무려 A, B, C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게 되면서 내가 궁금한 미지수가 3개인데 주어진 조건은 몇 개다? 2개가 되기 때문에 조건이 하나가 빠져있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빠져있는 형태를 대응하기 위해서 뒤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고 특수한 형태의 조건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형태 자체가 하나의 조건이 되면서 문제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한 형태로 맞춰주게 된다면 앞에서 부족했던 조건 하나가 뒤에서의 특수한 조건과 만족해서 하나의 조건이 되면서 특수한 형태가 짠! 하고 나오면서 정답이 체킹되는 이러한 형태로서 꾸며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해주는 그런 풀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로써 3강을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김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